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2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젯밤 방송 잘 봤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기업이 룰루레몬이었었죠? 네. 예. 지금 입었습니다. 아, 이거예요? 예. 네. 나는 오늘 왜 입었습니다. 네. 그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나이키나 뭐 다른 아디다스나 기존 스포츠 브랜드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에 네. 2-3만 원 더 비싸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비싸고 좋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입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라고 했습니까?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5시에서 6시 정도쯤 나올 예정입니다. 예. 어제 월요일장 글로벌 라이브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룰루레몬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블룸버그 자료랑 해서 그 가져온 자료를 EPS랑 주가랑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 놓으셔가지고 아마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또 기분 좋게 계속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요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랑 S&P 500이 각각 한 0.6%씩 올랐고 나스닥이 한 0.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 쪽에서도 보시면은 11개의 섹터들 중에서 유틸리티만 약간 약밥 정도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넘게 올랐고 이 외의 다른 sek터들은 모두 한 강보합 정도 한 1% 밑에서 좀 올랐습니다. 네, IT나 자유소비재, 뭐 부동산 이런 섹터들 0.7,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 금리 쪽 보시면 어제 금리는 조금 빠졌습니다. 10년물이랑 2년물 모두 3bp 정도씩 빠지면서 10년물이 4.2%, 2년물이 5.05% 기록을 했고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배럴당 $80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가 1.5% 오르면서 2.6불, 그리고 아래에 영국 쪽의 TTF 가스 보시면은 10.5%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38.42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6,000원이 약간 깨졌습니다. 25,980달러 정도의 거래가 오전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보시면은 아마존만 약법 정도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 메타랑 엔비디아 1% 넘게 상승을 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넷플릭스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기존에는 한 20-30개 있었다가 한두 개로 줄었었다가 어떤 날은 아예 없었던 날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어제는 10개로 또 다시 좀 늘었었던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쪽 보시면은 마스터카드라든지 인투이트, 그리고 소비재 쪽에 뭐 TJX 등등 이런 종목들이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2주 신고가가 지난주에는 한 2개 정도로 쑥 줄었다가 어제 다시 좀 반등이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가 한 15개로 늘어났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필반이 한 1.2% 올랐는데 반도체 쪽 보시면은 어제 TSMC도 한 1% 정도, AMD 0.4%, 마이크론이 또 2.5% 오르면서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아래에 또 필반 그 속스 인덱스 종목들 중에서는 브로드컴도 한 1.1%, ASML 1.2%, 그리고 인텔도 1.1% 정도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아래 특징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보시면 대체로 거의 다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GM도 한 0.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아래에 중국 A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나 핀도어두어, 징둥닷컴, 니오 이런 기업들도 어제 다 1, 2% 정도씩 올랐는데 중국에서 그 주식 거래 인지세도 인하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중국 ADR 주식들도 다 한 1, 2%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도 상하이 지수, 선전 지수, CSI 전부 1% 이상 올랐고 항생테크도 1.7% 정도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종목들도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류 여기 보면 룰루레몬, 나이키, 그 다음에 UAA라고 되어 있는데 언더아머. 이게 언더아머군요. 언더아머입니다. 이제 4.6% 있습니다. 근데 언더아머도 올해 보니까 연초 이후 25.9%나 빠져 있네요. 아주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언더아머가 있었는데 사실 매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 갤러리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 큰 거 말씀하시는 거기. 이제는 거기 살지는 않지만 거기 보니까 저 매장이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특징 종목 몇 가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인데 챗 GPT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기업용 GPT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GPT-4 AI가 직장 및 업무, 생활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팀을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속도가 2배 빠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유료로 월 한 $20 내고 쓰면은 질문 20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 20개 하고 그 뒤에 더 하려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용은 그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가격을 공개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회사 오픈 AI 이 기업용 GPT를 베타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 블럭이라든지 캔바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에스티로더 이런 회사들이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 데이터들이나 이런 대화 내용들을 챗 GPT를 통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은 다 암호화가 된다라고 해서 보안도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챗 GPT 출시한 지 한 9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포춘 500개 기업들 중에서 한 80%가 이미 GPT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랐던 뉴스다,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을 오픈 AI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포춘 500개 기업 중에 80%가 400개 기업이 이미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기업청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이랑 기업이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룸버그 지금 쓰듯이 그죠? 기업들이 폴춘에 400개의 기업이 이 챗GPT를 쓴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 효율성이 있고 그죠? 유용하기 때문에 쓴다는 건데 그거 한번 진짜 베타 버전이라도 또 한번 써봐야 되겠다. 기업용. 우리 계약해서요? 연락해볼까요 한번? 그리고 어제 인텔, 마이크론도 다 올랐어요. 어제 반도체 쪽이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방문한 미국의 상무장관 진아 이분이 있고요. 또 중국의 왕윈타오 상무부 부장
이 두 분이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몇 시간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보시면 지난 10월 미국이 중국행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텔이 5.4빌리언 규모의 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승인을 하지를 않으면서 무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논의한다라고 했고,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해서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인데 오늘부터 수출 규제 관련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알려졌고, 또 매년 한 번씩 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상업 및 경제 문제를 장관급에서 소통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좀 이런 장비 수출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면서 인텔이 1.1%, 마이크론이 2.5% 어제 상승했습니다. 네, 특징 종목 다음으로는 3M입니다. 어제 5.2% 올랐는데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올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에 납품한 이 불량 귀마개 때문에 5.5빌리언의 합의금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컴뱃 그레이드 이어 플러그, 그러니까 전쟁용 이어 플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량품 이어 플러그 때문에 청력을 다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인데 약 한 3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소송이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그 파병 당시에 이 3M의 이어 플러그를 사용했다가 2명의 군인이 청력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포라든지 총을 쏘거나 할 때 이어 플러그를 껴야 되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뭐 성능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소송 사건이 있었고 5.5빌리언 합의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올라간 거 보니까 네. 그 합의금의 수준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작았나 봅니다. 그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HR 다나어라는 회사입니다. 어제 2.34% 상승했는데 M&A 소식이 있었습니다. 항체 공급 업체인 이 압캠인데 5.7빌리언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고, 이 회사의 주가는 어제 한 4% 정도 조금 더 빠졌습니다. 단백질, 용해물, 생화학 물질, 키트 및 여러 진단기기 등을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실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나오는 M&A 소식이 있었고, 또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어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쪽도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의 그 교통부 쪽에서 4.1밀리언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43대의 미국 항공편 승객들이 3시간 이상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사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법원 및 교통부의 규제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했고, 이 활주로에 서서 대기하는 것은 다른 비행기들이 랜딩을 못하기도 했고 또 우회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쪽에서는 기상 악화 등으로 발생했던 일이고, 또 피해 승객 약 한 5,800명 정도가 좀 넘는데 이분들한테 또 벌금의 절반이 승객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교통부 쪽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4.1밀리언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52억 네.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밤에 혹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경제 지표 있습니까? 네, 한 3가지 정도가 발표가 됩니다. S&P에서 발표를 해주는 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그 시차가 큽니다. 네. 6월달께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3달 정도 늦게 나오는데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6, 그 전달이 마이너스 1.7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관련 지표 졸트 보고서가 나오는데
컨센서스가 950만 건, 그 전달이 958.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116, 그 지난달이 117 이어서 지난달보다도 조금 더 이 기대 지수가 낮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안 좋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CPI를 자극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쉘터, 네. 그쪽 주거 부분이었으니까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 전년 대비해서 YOY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으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를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어제 페드와치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확률이 5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9월은 티밀하우스 기자도 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9월 20일인가 하고 나면 10월은 없고 11월에 있다, 그죠? 네. 근데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을 또 50%까지 이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좀 찜찜하긴 한데, 어제 10년물, 2년물은 금리가 그나마 소폭이라도 하락을 해서 다행인데, 최상무님은 어떻게 11월 금리 인상 확률을 좀 높게 볼 수 있습니까? 딱 지금 50%니까 반반이에요, 그죠? 50대 이제 50. 최근에 경제 지표 나오는 거가 그 페드와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좀 자극을 한 것 같고요. 네. 저 역시 그 앞으로 일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좀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주택 지표나 이 물가 지표나 주택 지표도 이제 막 빠지다가 약간 조금 바운스백 한다는 그런 언급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역시 물가나 또 그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페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약간 가고는 있는데, 약간 좀 그 속도 자체가 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라는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약간 센티멘트상 그 확률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서 섣불리 오른다, 뭐 인상한다, 동결한다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대응하고, 그 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우리가 2022년 그 기간을 거쳐올 때는 금리 인상, 그 물가 인상의 주된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급 요인하고 수요 요인인데,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견인되고, 그거에 따라서 페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면, 지금은 공급 요인은 좀 상당히 누그러지고, 수요 요인, 그러니까 경기 요인이 물가를 좀 끌어올린다고 보면은, 그 경기 요인이 좋아진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전에 공급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던 긴축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 요거보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또 긴축이 계속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모든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는 기업들의 숫자는 이제는 조금 더 완화될 거라고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경기 요인에 의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은 그 매크로 요인을 압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크로 지표에 의한 시장 판단 보다는 그 매크로 지표를 뛰어넘는, 그 압도하는 그런 그 성과나 경쟁력,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어닝 시즌은 좀 끝났지만 네. 계속 룰루레몬이나 또 기타 기업들 회계년도가 다른 기업들이 끊임없이 이제 실적 발표가 네. 나오고 우리 남궁 대리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업들에 대한 예상 실적과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그렇죠. 그런 걸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서 이번에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랬을 때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선침해했을 때는 네.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50%라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이 12개월 중에 7월 달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이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일단은 조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정부가 아니라 페드가 네.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의 연준 자산 대차제조표를 보면 계속 긴축을 하고 있고 금리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올 상반기에 있었던 안도랠리는 이제 끝났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실적을 꼭 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11월까지는 약간 상반기에는 강하게 올라가는 거를 주식을 쫓아가는 매매, 추세형 매매가 맞았다면 하반기에는 11월까지는 약간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쫓아가기보다는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